딱 오시더라고. 왕가 왜 늦게 왔냐고 물으니까 브레이크가 고장났다, 이상했다. 응? 분명히 얘가 올라가지 마라. 올라가지 말고 바로 들어가자. 그게 나 지금 안 올라갔으면 진짜 사고 안 났을 거야, 얘는. 딱 그게 원망. 브레이크 고장났는데 왜 자동 운전하려고 그래? 나는 그 사람 나한테 얼굴도 못 봤어요. 내 죽는다고 소리 지르고 사람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고 너도 한번 이래 다쳐가지고 아파봐라. 내처럼 이렇게만 아파봐. 너도 한번 내처럼 그냥 다쳐보라 이게. 벌금 500만 원인가?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게 너무 황당했던 거죠. 어떻게 사람이 사고를 내고 다쳐서 다리가 절단이 되고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병원에서 지금 치료받고 있는데 벌금이 100만 원, 뭐 500만 원 이렇게 결정을 내려버린 게 정말 상식 이해가 안 갔던 거예요. 검찰에서는 피해자가 제시를 막으려고 했다. 막으려 뛰어든 거에 대한 과실이 있다. 밑에서 지게차를 막기 위해서 뛰어간 사람을 저희 아버지라고 결론을 내렸더라고요. 아, 말도 안 돼. 착각을. 잘못된 사람대로 조사가 이루어져. 어떻게 저런 실수가 있을 수 있나? 아버지 생년월일 뭐 61년생 뭐 이렇게 돼 있고 뭐 이름도 뭐 그렇고 조사가 다 좀 이상했던 거죠. 경찰 조사 때부터 시작해서. 근데 약식 명령이 발부가 된 거예요, 법원에서. 법원에서 약식 명령을 발부했기 때문에 검찰에서 어쩔 수 없다라는 부분인 거죠. 뭐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뭐 자기들이 잘못한 거잖아. 너무 화가 나기도 하고 너무 황당해서 어떻게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한테는 이게 또 그냥 하나의 교통사고로 보일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당한 당사자들은 진짜 하늘이 무너질 일이잖아요. 한 집안이 풍비박산이 되는 이런 상황을 겪고 있는데 진실이 묻힐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 당시에 제가 한문철 변호사님을 알게 돼서 그쪽으로 변호사님하고 계속 그 소통하면서 이제 문청원에도 올리고 신문고에도 올리고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다 했었죠. 검찰에서도 이제 변호사님 통해서 검찰에서 다시 그거를 약식명령 취하하고 정치재판을 진행하려고 한다라는 거를 이제 통보를 받게 된 거죠. 진짜 그렇게 해줘야지. 이제 와서 들어오는 것도 진짜. 너무해. 이제 형사 가가지고 이거 이상하다 싶으니까 그때 이제 얘기를 와서 이제 뭐 죄송하다 어떻게 하다 뭐 합의를 이제 해야 될 상황이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나왔던 거죠. 너무 괘씸한 거예요. 부모님 입장에서도 이제 경제적으로 좀 힘들고 2년 동안 아무런 수익도 없이 지내고 하시는 게 힘드니까 어쨌든 형사 합의 부분을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나오셔가지고 일단은 4천만 원까지 얘기가 이제 나와서 뭐 거기서도 이제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헤어졌던 부분이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님이 우체국에서 뭐가 날아왔다. 뭔지 모르겠는데 뭐 금액이 적혀 있다. 어? 이게 무슨 이게 뭐야? 그 통상 환증서라는 거. 우체국에 오면 누구한테 돈 보내고 싶어 그러면 그 돈을 내면 그 증서를 우체국에서 보내줘요. 그럼 그 돈을 갖고 가면 수표랑 똑같은 거야, 수표. 수표. 자기 앞 수표랑 똑같은 거예요. 1,000만 원이었나? 그리고 500만 원, 뭐 500만 원 뭐 이렇게 찔끔찔끔 나눠서 이렇게 보내왔던 거죠. 이거 뭐냐 그랬더니 그냥 뭐 합의금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뭐 어떻게 해서 자기들이 보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하고 아니면 말고 진짜 말 그대로 간보는 느낌이었던 거죠. 근데 1심 결과 나와고 할 때 지게차 운전자가 자기는 피해자와 합의를 봤다. 그 통상 환증서 그거를 빌미 삼는 거예요. 끝까지. 1심 결과는 지게차 운전자는 집행유예가 나왔던 거죠. 아무 벌도 안 받은 거네.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 사고에 대한 어떤 정말 진정한 책임을
계약을 져야 될 사람들이 책임도 제대로 안 질 뿐더러 법적으로도 결과가 자꾸 너무 작게 나오는 것 같아서 너무 화가 났던 거죠. 아휴. 지금 그렇게 1심 나오고 항소에 대한 재판이 이제 준비되는 과정까지 지금 진행이 된 상태. 가족들이 지금 제일 우선 바라는 거는 사실은 아버지 건강이고요. 아버지가 빨리 완쾌하셔서 좀 정상적인 어떤 일상으로 돌아가셨으면 하는 게 제일 큰 바람이고요. 뭐 당연히 어떤 본인들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다 책임을 져야겠죠. 네. 지금 저 인터뷰 내용 중에서 다리 절단에 대해서 4천만 원의 합의가 된다? 아마 아버님께서 저 사람도 일부러 그런 거 아니니까 아이 그래 그 정도면은 네네. 그냥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안 갖고 온 거죠. 안 갖고 오고 그 통상 환증서라는 거 몇 차례 걸쳐서 3천만 원이 왔다는 거죠. 그거는 합의가 된 게 아닙니다. 돈을 받고 내가 합의서에 도장을 찍어줘야 그래야 그게 합의서죠. 아직까지 용서가 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저 3천만 원 이 법원에서는 3천만 원에 합의가 됐습니다라고 해서 그런가 보다 한 것 같은데요. 이거는 집행유예 끝나서는 되지가 않습니다. 제대로 된 사과도 없이. 그죠? 네. 지금이라도 찾아가서 아이고 어르신 죄송합니다. 네. 제가 형편이 안 돼서 아이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그 지게차 운전자분은 어디서 앞으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지만 이분은 잃어버린 다리를 회복할 수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항소심 진행되는 동안에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그리고 합의금, 돈이 필요합니다. 맞아요.